자, 오늘의 뉴스좀 부산 YMC 운범 사무총장 함께합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맞아서 신설된 지역구죠. 북구 을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특징과 그리고 후보들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선거구 조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지역구죠. 북구 금곡동, 또 화명 1, 2, 3동, 그리고 북구갑에서 변경된 만덕 1동이 해당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이제 후보 등도 좀 급하게 된 측면이 있는데요. 기존 북강서 을 당시에는 이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3선을 했던 지역이고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김 의원이 강석으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전 북구청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명희 후보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가 양자 대결을 이제 펼치게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일단 만덕 1동은 약간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볼 수 있겠고, 또 금곡동은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으로 통상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결국 화명 1, 2, 3동의 민심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신설 지역구인 만큼 첫 당선자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낙동강 벨트의 또 다른 관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각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인 정명희 후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정명희 후보는 1966년생이고요. 올해 57세입니다. 제17대 민선 7기였죠. 부산 북구청장을 지냈었고 7대 부산시 의회에서 의원으로 시의원으로 역임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대 약대를 졸업을 했고 약사로서 이제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해왔었고요. 3번의 입후보 경험과 전과 기록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정명희 후보는 일단 직전 북구청장을 지낸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지역 내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후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구청장 시절에 그 청와대에 편지를 보내서 지역 내 어려운 사정도 알리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굉장히 전국적인 또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상대 후보가 북구에 대한 애정보다는 부산 진구에서 공천 탈락구의 지역구를 옮겨왔다.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공약을 보게 되면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 북구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요. 북구 교육발전 특구 지정도 함께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복지 또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과 지방과 지역을 제일 잘하는 후보다.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박성훈 후보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기호 2번 박성훈 후보는 1971년생으로 53세고요.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을 했고, 선거에는 이전에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 이제 그 경선 출마한 적은 있었는데 이제 공식 선거는 이제 처음 출마하는 거고 전과 기록은 물론 없습니다. 박성훈 후보 역시 이제 부산시 경제부시장, 해수부 차관은 물론이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설 지역구인 북구에 이제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다양한 행정 경험 또 현 정부 내에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을 내세우고 있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만큼 경제 전문가로서도 상당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다. 이런 부분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또 특히 이제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 또 기재부 출신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해서 이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부분도 내세우고 있는데, 공약으로는 명문 자율형 고교 설립 또 화명 서명 간의 뭐 이제 GTX 같은 BUTX라고 하죠. 거기에 같은 도시철도 추진 등을 대표 공약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후보 모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만큼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해당 지역구 내 쟁점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판에 이제 선거구 획정이 됐고, 그리고 또 약간은 기형적인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죠. 금곡동과 화명동은 바로 인접한 지역이라서 뭐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데, 만덕 1동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해당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또 지역 욕구는 서로 다르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우선 총선 성패의 핵심적 역할을 할 걸로 보이는 화명동 같은 경우에 화명 3동인데요. 화명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분당이나 해운대 그린시티와 마찬가지로 일기 신도시의 이제 한 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개발 이슈 또 뭐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화명 1, 2, 3동의 이 지역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 욕구들을 어떻게 공약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게 관건일 수 있고요. 네. 두 후보다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한 그 굉장히
언급들이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북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좀 높은 지역이라 볼 수 있고 또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화명 지역의 특성을 좀 반영한 부분이라고 판단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오래된 지역인 만큼 이 금곡동이나 또 만덕일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예.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운범 사무총장님 북구 네, 그렇습니다. 예. 을입니까 갑입니까? 여기입니다. 야, 그래서 그렇게 좀 지역을 좀 잘 알고 있죠. 자세하게 말씀을 잘해주셨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본격적인 선거운동과 함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 이런 지적이 네.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중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철도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이번 총선의 교통 관련 트렌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철도 예. 문제 하나와 트램 공약이 있습니다. 트램은 이제 부산 남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트램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도시철도 관련 공약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단골 손님과도 같은 부분인데 기존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노선의 조기 착공 공약부터 신규 노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이 뭐 여지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제시된 노선만 좀 소개해드리면 송도선, 정관선, 기장선, 6호선 신설, 초읍선, 제2센텀선, 3호선 지선, 영도선 뭐 엄청납니다. 부산이 예. 이제 전부 도시철도망으로 깔릴 수밖에 예. 없는 공약만 놓고 보면요. 네네. 근데 이 많은 노선들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게 이제 물음표로 붙을 만한 내용인데 사실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이어져야 된다는 점을 좀 유권자들께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지역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시철도망이 확대되거나 신설되기를 바라겠지만 실제로 이행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렇게 공약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까지 그 우선 도시철도망에 그 포함된 노선이 총 10개거든요. 네. 10개인데 이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거는 하단 녹산선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9개는 예타를 통과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노선은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실제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유난히 이번 총선에서도 특히 또 여전히 많은 공약들이 이제 제시되는 이유를 보면 10년 단위로 이제 이 도시철도망 계획이 변경되거든요. 네, 네. 추가되고 뭐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구축 계획이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요 작업들이 예, 예.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철도망 계획 일단 포함은 돼야 어쨌든 뭐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주민들의 욕구가 좀 많은 거고요. 이제 총선 시기에 맞아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런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역시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이걸 외면할 수는 없고 예. 공약으로 지금 이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확대론과 무용론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타당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도시철도 공약에 대해서는 이전에 어떤 분들이 어떤 공약을 냈는지를 한번 종합해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런 분들 유권자들이 그만큼 어렵구나. 이게 좀 빌공짜 네. 공약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수도권의 GTX 확대 그리고 뭐 도시철도 지역 홀대론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도시철도망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접근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이 지방의 도시철도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를 예. 놓고 보면 비용대 편익이라 그러죠. 이제 BC 분석을 해보면 지방에서는 1.0을 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본과 인프라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면 당연히 SOC나 인프라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당연히 뭐 평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가산점이나 평가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건설은 뭐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 짓는다 쳐도 예. 그럼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좀 현실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인데 실제 부산 도시철도 노선에 흑자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여기에 지금 엄청난 많은 예산들이 지금 시비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철도에 대한 부분들을 광역철도망 구축하고 도심 내 연결망 구축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광역철도망은 좀 확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도심은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좀 대체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
현실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네네. 이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는 게 예. 맞느냐.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좀 종합적인 평가를 네, 해볼 네, 필요가 네.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내년 예산 관련 소식입니다. 세수가 줄어들면서 정부의 내년 재량 지출 10% 이상을 줄일 예정이라고 네네. 하는데 국비에 의존해야 할 지자체로서는 걱정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세수 감소가 계속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이 지난 26일 날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안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필수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한다. 이런 계획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혹은 아예 폐지하기로 일단 결정을 네네. 한 거거든요. 근데 올해 삭감으로 논란이 된 R&D 예산은 내년에 이제 다시 늘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지금 뭐 의료 사태가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의료 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늘리겠다. 요 두 가지는 일단 약속은 했어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지자체 등에 지출될 수 있는 예산,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은 아무래도 줄어들 게 분명해 보이는데 정부가 내년 예산을 작성하거나 부처 등이 이제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항목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이 예산안 편성 지침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내년에 어떤 예산을 할 거다라고 하는 방향을 내놨는데 감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 거니까 일단 재량 지출 규모는 보면 우리나라 예산이 한 120조에서 140조 정도 되는데요. 네네. 요게 10%만 계산해도 약 12조에서 14조 정도가 네네.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많이 줄어드네요. 네네. 부산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9조 원이 넘는 네네. 국비를 확보해서 주요 사업 추진에 탄력도 받았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사업이나 국비 규모가 늘어난다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도 아마 이 전체 규모 9조를 넘길 수 있을까, 네, 더 확대할 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 보이고 쉽지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주력으로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도 이 신규 사업이나 신규 분야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만들어서 국비를 좀 확보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또 그런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줄여야 되느냐. 예.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러 감세 정책들이 가장 큰 영향이 있거든요. 네네. 어제도 대통령께서 또 뭐 규제를 풀고 뭐 몇 시까지에 또 규제 조항을 풀어서 예산 지원을 좀씩 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세수가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다가 이 정부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한 좋은 여론을 그런 부분에서 만들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 네네. 근데 저 이제 내년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도 대통령은 지금 민생 토론회에서 계속 개발과 네. 지원 예. 약속을 그렇죠.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정부 예산만 갖고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걸 판단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이제 판단 지점이 이제 흐려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부산시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중요한 건 내년 긴축 재정은 확정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지방의 올 예산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부산시의 세수도 줄고 있고 그래서 국비 여진이 높은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를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도 국비 확보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 예산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과 준비가 하지 않으면 정말 내년이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 여기까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